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저는 요즘 것이 궁금한 과학 뉴스 요즘 과학의 진행을 맡은 요즘과학 강주환입니다. 평소와 다른 오프닝에 조금 당황하신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오늘은 2023년 요즘 과학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래서 좀 특별한 마무리를 준비를 했는데요. 올 한 해 요즘 과학을 지켜봐 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특히 진행이 일치월장 늘고 있다는 댓글을 남겨주신 부엉이님 보고 계시죠? 특별히 더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옆에 앉아 계신 분이 머쓱하지 않도록 얼른 소개드리기 위한 밑밥을 좀 깔아보면요. 올해 GPT-4, 누리호 3차 발사, mRNA 백신 등 올해도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과학 이슈들이 등장을 했고 여러분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흥미롭게 지켜볼 이슈를 제가 직접 선정을 해서 소개를 해드렸는데 올해 계란 한 판이 되어버린 요즘 것이 요즘 트렌드를 잘 읽고 있겠냐? 라는 의견을 겸허히 수용해서 요즘 MZ는 어떤 분야에 관심이 많은지 또 어떤 과학 뉴스가 궁금한지 저보다 더 요즘 것을 모시고 들어보는 시간을 마무리 시간에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자리를 위협할 요즘 것보다 더 요즘 것 국립과천과학관에서 청년 인턴으로 일하고 계신 신혜진 연구원님을 모셨습니다. 네, 연구원님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요즘과학 애청자 여러분. 저는 국립과천과학관에서 교육문학과 청년 인턴으로 근무하고 있는 비타민 신혜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소개부터 이미 너무 톡톡 튀시는 게 저보다 MZ스러우신 것 같아가지고 약간 좀 셈이 나는데 우선은 저보다 요즘 것이라고 해서 제가 모신 거잖아요. 그럼요. 그냥 저보다 나이가 어리시다고 요즘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 간단한 테스트를 통해서 저보다 요즘 것이 더 맞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자신 있습니다. 저도 자신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퀴즈를 통해서 한번 누가 더 요즘 것인지 한번 겨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제 드리겠습니다. 스불제의 뜻은? 혜진! 아세요? 아세요 진짜? 그럼요. 술지? 뭐지? 스스로 불러온 재앙이라는 뜻입니다. 맞다는 뜻인가요? 정답인가요 이게? 아, 주무관님. 스불제. 아니 이거는 주최 측의 농간이 아닌가. 제가 주최 측인데. 어쨌든 네. 빨리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제 드리겠습니다. 잔악계의 뜻은? 자본주의가 낳은 괴물! 이거지. 큰일 났네. 이거지. 솔직히 이거 저도 알고 있었어요. 근데 뭐 스피드가 생명이니까. 이건 알고 있었죠. 여기까지인가? 문제가 있네요, 또. 붕사의 뜻은? 정답! 궁금한 사실. 혜진. 궁상 맞은 사람. 저희 둘이 제가 봤을 때는 도끼인 객낀이에요. 얼마 차이도 안 나. 에이. 궁사. 혜진, 제가 방금 했나? 궁금한 사람? 저는 궁금한 사실 했어요. 궁금한 사람. 다 맞췄는데. 뭐 이렇게 저희가 퀴즈를 통해 가지고 누가 요즘 것인지 또 확인을 해봤는데 저도 뭐 요즘 SNS도 많이 보고 그랬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쉽게도 저보다 요즘 것이 확실하시네요. 이거 이제 제가 들고 갑니다. 안 되죠. 프로그램에 존패이게 놀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되고 그러면은 저보다 요즘 것이신 게 확인이 됐으니까 네. 오늘 어떤 주제를 가지고 오셨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 볼 주제는요. 바로 플라스틱 재활용 산업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제가 생각한 것보다 뭔가 그렇게 막 센세이셔널하고 트렌디하다 뭐 그런 느낌은 아니긴 해요. 근데 이 주제를 가져오신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에 가져오신 거죠? 주무관님, 요즘 SNS 혹시 하십니까? 혹시 유튜브도 SNS도 하나요? 뭐 그런 걸로 하죠. 네. 뭐, 요즘 네. SNS를 보면 기후변화와 기후위기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젊은 세대가 많은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네네. 기후위기에 더 오래, 더 심각하게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것은 MZ세대이기 때문에 네네. 기후위기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를 막기 위해 행동을 실천하는 것 같아요.
또 혹시 주무관님 미닝아웃이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뭔가 저를 시험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기분이 그렇게 좋지는 않은데 우선은 제가 몰라가지고 뭐 할 말이 없네요. 네, 미닝아웃이라고 해서 요즘 MZ 세대들은 자신의 신념과 가치관을 담은 소비를 하고 표출하는 것을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고 있는데요. 네네. 예를 들면 선한 영향력을 펼치고 있는 기업이나 가게에서 물품을 사는 돈줄 내기라던가 이거는 뭐 많이 들어봤죠. 네.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기 위해 다회용기와 장바구니를 사용하는 친환경 소비라고 하는 것이 그 예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 이렇게 요즘 젊은 세대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는 기후위기와 환경과 관련된 주제를 요즘 과학에서 소개를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런저런 것들을 조사를 제가 해봤는데요. 네네. 이런저런 조사를 해보니까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가 환경을 지키기 위해서는 플라스틱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제일 좋겠지만 그쵸. 현실적으로는 그게 어렵잖아요. 그쵸, 그쵸. 그래서 일회용품이나 플라스틱을 사용을 하게 되면 저희가 열심히 분리수거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분리수거한 플라스틱은 어디로 가는 걸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저와 비슷한 궁금증을 가진 분들께 그 답을 드리고 싶어서 플라스틱 재활용 산업을 주제로 준비하게 됐습니다. 우선 말씀하신 대로 플라스틱 분리수거는 굉장히 열심히 하는데 이게 어떻게 재활용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저 사실 그렇게 깊게 고민해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플라스틱 재활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한 소개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플라스틱 재활용 산업에 대해서 얘기해보기 전에 플라스틱이 뭔지부터 알아봐야겠죠? 그쵸, 그쵸. 네, 플라스틱이라는 단어는 원하는 모양으로 가공할 수 있는의 뜻을 가진 그리스어 플라스티코스로부터 유래가 되었어요. 나무나 석재, 유리 등 인류가 전통적으로 사용해온 재료에 비해 원하는 모양으로 쉽게 제품을 만들 수 있는 플라스틱의 특성을 그대로 보여주는 말이 되겠죠. 네네. 플라스틱은 주로 석유에서 추출한 탄화수소로 구성된 합성화학 물질입니다. 대부분의 플라스틱은 탄화수소로 구성된 단량체라고 불리는 기본 분자가 중합, 합쳐져서 만들어진 고분자로 이루어져 있어요. 여기서 고분자라고 하는 것은 분자량이 10,000 이상인 물질을 뜻하게 되고요. 영어로는 폴리머라는 용어를 씁니다. 이건 많이 들어봤죠. 그렇죠. 다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플라스틱을 이루는 고분자는 탄소를 중심으로 하는 탄화수소 분자가 반복적으로 연결이 되어 분자 개수가 아주 크게 된 물질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플라스틱을 합성 고분자 화합물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네네. 자, 그럼 플라스틱을 예를 들어서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혹시 플라스틱 용기에 PE라고 적혀져 있는 영어를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왜 되게 플라스틱 종류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재활용 표시랑 함께 P가 적혀 있는 걸 본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자, 플라스틱에서 가장 단순한 형태의 플라스틱이 바로 PE라고 하는 제품인데요. 네. PE는 에틸렌이라는 탄화수소 분자 형태의 단량체가 무수히 많이 중합이 되어 만들어진 합성 고분자입니다. 네. 그래서 보이시는 사진의 윗줄에 있는 하나가 에틸렌 단량체를 의미를 하게 되고요. 네네. 이 에틸렌 단량체가 중합이 되면 아래와 같이 폴리에틸렌이라고 하는 큰 고분자 덩어리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에틸렌 앞에 다수의라는 접두사가 붙은 폴리에틸렌을 쓰고 있습니다. 그게 줄여서 PE가 된 그렇죠. 거군요. 그게 줄여서 PE죠. 제가 플라스틱은 고분자이기 때문에 단량체들이 중합이 되는 과정을 거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네네. 그래서 한 가지만 더 덧붙이자면 중합되는 방법은 축합 중합이라던가 첨가 중합 등등 굉장히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붙이는 방법이 여러 개다. 맞아요, 그러니까 본드의 종류가 여러 개군요. 그죠. 네. 방법이 여러 개고 여기서 얘기하기는 너무 전공적이기 때문에 아. 검색을 해보시면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뭐 사실 플라스틱이라는 게 진짜 지금 우리 주변만 봐도 너무나 많잖아요. 사실 얘도 벌써 플라스틱이고 그래서 우리 실생활에서 되게 쉽게 볼 수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은 플라스틱에 굉장히
아까 앞에서도 다양한 종류가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플라스틱 종류엔 어떤 게 있는 건지가 좀 궁금한데요. 네, 플라스틱의 종류는요, 열경화성 플라스틱과 열가소성 플라스틱 크게 두 종류로 나누어서 얘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 열경화성 플라스틱 같은 경우에는 열을 가하면 딱딱해져서 성형이 어려운 플라스틱을 얘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이들은 한번 결합하면 다시 녹일 수가 없기 때문에 재활용을 할 수가 없겠죠. 아, 그런 문제가 있군요. 네, 그래서 열경화성 플라스틱의 대표적인 종류로는요, 우리가 화장실에서 쓰는 욕조라던가 아니면 바다에 띄우는 요트의 바디, 그 다음에 냄비의 손잡이 같은 것들이 아. 열경화성 플라스틱에 속하게 됩니다. 네네. 네, 그러면 열가소성 플라스틱은 무엇인가? 열가소성 플라스틱은 열경화성 플라스틱과는 반대로 열을 가해주게 되면은 쉽게 녹아서 성형이 수월하기 때문에 재활용이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종류에는 정원에 깔려있는 정원용 의자라든가 양동이, 일회용 수저 등 매우 다양하고요. 네네. 너무 다행스러운 사실은 전 세계 80%의 플라스틱은 형태를 쉽게 변형시킬 수 있고 재활용이 가능한 열가소성 플라스틱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재활용을 하려고만 하면은 재활용을 할 수 있는 플라스틱이 훨씬 더 많은 거군요. 그럼요. 열가소성 플라스틱은 구조와 특성에 따라 특정 이름 혹은 숫자로 표시되어 상품 위에 인쇄되거나 찍혀 있는 거를 주무관님도 여러분들도 많이 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밑에 보이는 사진처럼. 이 표시들이 바로 열가소성 플라스틱을 종류별로 분류를 해둔 거고요. 네네. 우리가 흔히 말하는 플라스틱의 열가소성 플라스틱이라고 생각을 해주셔도 됩니다. 오. 이러한 플라스틱의 막대한 양의 생산과 사용은 심각한 수준으로 환경을 오염시키고 있는데요. 분자 간의 결합이 가능한 플라스틱은 분해 속도가 매우 느려요. 그래서 최근 연구에 따르면 플라스틱이 환경에 버려지게 되면 분해되는데 무려 500년이 걸린다고 500년. 얘기를 합니다. 말이 쉬워서 사실 500년이지 거의 이제 분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봐야 되는 거고. 그래서 대부분의 플라스틱 같은 경우에는 재료 자체 성능을 향상시키거나 생산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유무기 화합물 복합체와 같은 첨가제가 포함이 되어 있어서 분해를 네네. 더욱더 어렵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플라스틱에 대해서 굉장히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사실 제가 앞서서 질문을 드렸던 게 플라스틱 재활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드렸거든요. 그럼 플라스틱 재활용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네, 플라스틱을 재활용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 물리적 재활용과 화학적 재활용으로 나누어서 얘기를 해볼 수가 있어요. 네네. 첫 번째로 물리적 재활용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면요. 물리적 재활용은 기계적인 파쇄, 선별 및 분리, 압출 및 성형 과정을 통해서 플랫 또는 플레이크 형태의 재생 원료로 전환을 시켜주는 방식이에요. 간단하게 말하자면 오염이 덜 된 폐플라스틱을 선별을 해서 잘게 쪼갠 다음 다시 플라스틱으로 재활용하는 기술이 되는 거죠. 그래서 물리적 재활용 같은 경우에는 현재 가장 대표적인 플라스틱 재활용 방법인데요. 비교적 단순한 공정으로 재활용 과정에서 탄소를 가장 적게 배출하고 비용도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재활용 결과물의 품질이 기존 제품에 비해서 떨어지고 재활용이 가능한 플라스틱의 제품 범위가 좁다는 한계점도 있습니다. 자, 이러한 물리적 재활용 기술을 해결하기 위해서 등장한 방법이 바로 화학적 재활용입니다. 네, 화학적 재활용 같은 경우에는 고분자 형태의 플라스틱을 화학적인 반응을 통해서 최초의 원료 형태인 단량체로 완전히 되돌리는 방법이에요. 물리적 재활용 같은 경우에는 펠렛이라는 조그만한 플라스틱 조각으로 만드는 거라면 이거는 아까 플라스틱을 만드는 중합체를 만들기 이전의 태초의 상태로 돌아가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물리적 재활용의 한계를 해결하기 위한 해결책으로 떠오르고 있는 방법이기도 한데요. 네네. 폐플라스틱을 순수한 원료 상태로 되돌리기 때문에 품질이나 기능에 저하 없이 다양한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서 플라스틱 재활용 기술의 미래이자 자원순환을 달성하는 핵심 재활용 방식으로 꼽히고 있어요. 자,
플라스틱을 녹여 석유화학 원료를 생산하거나 다시 플라스틱으로 제조하기 때문에 도시 유전으로도 불린다고 합니다. 그러네요. 이게 다시 석유를 만드는 거랑 똑같으니까 도시 유전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군요. 뿐만 아니라 플라스틱 종류에 상관없이 분해할 수 있기 때문에 플라스틱 선별 과정에서 비용이 줄어들고 재활용할 수 있는 양도 훨씬 늘어나는 장점도 있어요. 또한 반복적인 재활용도 가능해서 플라스틱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인 방법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화학적 재활용이 사실 화학 반응을 이용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 화학적 재활용에도 다양한 종류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종류가 있나요? 네, 화학적 재활용 안에도 주무관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다양한 방법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세 가지 방법이 해중합, 고순도 폴리프로필렌 추출, 열분해 기술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은 얘기만 들었을 때는 좀 뭔가 이게 뭐지? 감이 안 잡히거든요. 네. 좀 추가적인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네, 하나하나 한번 살펴보자면요. 첫 번째로 해중합이라고 하는 거는 아까 앞에서 잠깐 언급했던 페트, PET와 폴리아마이드, 폴리우레탄의 재활용을 가능하게 해주는 기술인데요. 이들은 플라스틱의 분자 연결고리를 끊어내서 네. 오염물질을 제거하고 처음 생산한 플라스틱 소재의 품질과 물성을 구현해내는 특징이 있어요. 플라스틱 물질을 단량체로부터 중합하는 것에 반대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분자의 구조를 해체한다는 의미에서 해중합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해체하니까 해가 들어간 거군요. 그렇죠. 하지만 우리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PP라고 하는 플라스틱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우선 또 종류는 잘 모르겠지만 네. 이거는 본 기억이 확실히 납니다. 그죠. PP라고 하는 폴리프로필렌이나 아까 전에 저희가 살펴봤던 폴리에틸렌, P 등은 해중합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해결할 수 있게 등장한 기술이 바로 고순도 PP 추출 기술과 네. 열분해 기술입니다. 고순도 PP 혹은 고순도 폴리프로필렌 추출 기술은요, 폴리프로필렌 재질의 폐플라스틱 재활용 기술로 순수한 고순도의 폴리프로필렌만을 뽑아내는 기술입니다. 폐플라스틱을 용매에 녹이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네네. 이때 용매를 고온에서 높은 열과 압력을 가해 기체와 액체의 중간 정도의 상태를 만들게 되고요. 네. 이렇게 만들어진 액체와 기체 중간 상태 물질이 폴리프로필렌 조직 사이로 침투를 하면서 네네. 오염 물질을 제거해서 순수한 폴리프로필렌만을 뽑아내 재활용하는 방법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염된 포장 용기와 차량용 플라스틱 내장재 등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 폴리프로필렌을 재활용하는 데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열분해 기술은 폐 비닐 등을 300도 이상의 고온으로 분해해 재활용 원유를 제조하는 기술인데요. 원유요. 그렇죠. 주로 올레핀의 중합으로 생기는 고분자 화합물인 폴리올레핀계의 폐플라스틱을 무산소 상태에서 높은 열을 가해 기초 원료인 오일 및 나프타, 탄화수소 등으로 분해를 하게 됩니다. 아까 우리가 처음 얘기했던 걸 잘 생각을 해보면 사실 플라스틱은 석유에서 나왔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석유로 다시 되돌아가는 거고요. 그렇죠. 맞습니다. 정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소각 외에는 별다른 활용 방안이 없던 비닐봉지 같은 물질을 석유화 기초 물질로 활용할 수도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생활에서 볼 수 있는 이런 비닐봉지들이 그죠? 석유가 된다는 거잖아요. 검은 색깔 비닐봉지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이 이제 원유가 될 수 있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이거 함부로 버리면 안 되겠네요. 그럼요. 자, 글로벌 화학기업 바스프는 열분해 방식을 사용하게 되면 플라스틱을 소각할 때보다 최대 61.5%의 탄소 절감 효과가 있다고 밝혔고요. 정부에서도 열분해 재활용을 적극 장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화학적 재활용 방식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그러면은 플라스틱 재활용 산업의 미래가 어떤지도 좀 궁금한데요.
네, 일단 우리가 분리수거한 플라스틱은 현재 재활용 시설을 갖춘 기업들에게 보내지는데 이때 사람의 손으로 직접 분류, 선별하게 되고 특정 플라스틱만이 재활용이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네네. 이 과정에서 상당량의 플라스틱이 버려지기 때문에 실제 재활용률은 낮은 상태고요. 네. 하지만 이런 낮은 재활용률이 탈플라스틱과 플라스틱 재활용 사회로 나아가는 것에 박차를 가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답니다. 아, 오히려 낮은 재활용률 때문에 오히려 탈플라스틱 사회로 나아가는데 박차를 가하게 된 거군요. 전 세계의 주요 국가들은 플라스틱 사용을 규제하고 있고 제품 생산 과정에서 재활용 플라스틱의 사용을 의무화하면서 기준을 앞으로도 더 강화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업들은 플라스틱 순환 경제 모델을 구축하는 것이 사업성을 갖추게 한다는 인식을 가지게 되었고요. 네네. 결국 플라스틱 재활용 산업이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나라 역시도 많은 기업들이 플라스틱 재활용 산업에 참여하고자 기술 개발 및 사업을 확대하고 있고 특히 SK 지오센트릭의 경우 앞에 설명드린 플라스틱의 3대 화학적 재활용 기술을 한 곳에서 구현하는 세계 최초의 플라스틱 재활용 단지를 2025년 완공을 목표로 울산에 건설 중이라고 합니다. 오, 앞서서 설명을 해주신 세 가지의 화학적 재활용 기술이 한 곳에 이제 세계 최초로 이제 구현이 되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가 탈플라스틱 사회로 나아가는데 큰 기여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우리가 흔히 개개인의 노력이 기후 위기를 극복하고 탄소 중립을 실현하는 데 미미하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되는 인식의 변화가 사회 구성원들의 생각을 바꾸고 기업과 정책의 변화를 이끌어내기 때문에 개개인의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앞서서 연구원님이 말씀해주신 여러 사례들을 보면은 그 변화는 이미 시작됐다고 느껴집니다. 제가 앞서서 연구원님이 오늘 가져오신 주제가 저를 뭐 깜짝 놀라게 하거나 트렌디한 주제는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를 포함해서 시청자분들께 우리 미래에 대한 깊은 생각을 하게끔 만들어주신 주제라고 느껴져서요. 여운이 좀 진하게 남는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오늘이 요즘 과학의 마지막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유유 오늘과 딱 맞는 주제가 아니었나 싶고요. 오늘 리포터 같은 포스로 플라스틱 재활용 산업에 대해서 알려주신 신혜진 연구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로 2023년 요즘과학이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올 한 해 동안 요즘과학을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모두 행복한 연말 되시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내년에 꼭 만나 뵀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안녕!